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송파구 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정훈입니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열기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송파구 을 후보자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께 각 후보의 자질과 공약 그리고 정책에 관한 검증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토론 시작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시작은 기조 연설로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 시간으로요.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후보자 간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그리고 자유 주제를 가지고 후보자 간의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 후보의 맺은 말로 토론회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토론 시작에 앞서서요. 공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질문 시간 그리고 답변 시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앞에 타이머 마이크가 꺼지고요. 발언이 중단되는 점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앞쪽에 타이머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송기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 을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을 국회의원 후보 송기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경제 1.4%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 조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공은 수출입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로 먹고 산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안정된 수출 시장을 관리할 국제통상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가 안정적인 통상 정책, 제대로 된 수출 시장 확보하여 우리 경제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간절하게 나타내 주시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 송기호, 1살 된 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송파에 온 이후 햇수로 30년간 송파에서 두 딸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송파 시민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송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폭력위원 활동도 했고 마을 변호사 활동도 했습니다. 송파를 잘 알고 있고 송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저 송기호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 다시 살리는 총선, 경제를 살려내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이번 총선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에서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저 송기호가 우리 송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게 꼭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네, 그럼 배현진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송파 가족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송파 가족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지난 4년간 저 배현진을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송파 가족들 덕분에 전국 최고의 의정을 하겠다라는 저의 소망과 꿈이 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듯이 국회의원 저희 국민의힘 원내평가에서 초선 1등, 현역 1등, 이 전국 1등을 2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입법, 법안 통과율 서울 1등을 하였고 그리고 4년 내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는 그런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항상 후반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고 매번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송파 주민들의 덕분입니다. 제가 4년 전에 항상 주민들 곁에서 주민들의 바쁜 삶을 보좌하는 가장 유능하고 성실한 참모가 되겠다. 저를 한번 채용해 주시라라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듣고 주민들께서 과감한 선택을 하셨던 줄로 압니다. 이번은 저 배현진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의 시간이자 또 한 번 우리 송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도약의 시험대가 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여러분께 공약했던 선거 공약 거의 이뤘습니다. 이 공약 출발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7,100억 넘는 예산을 저희가 송파에 끌어와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격려와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 송파, 교육 송파, 그리고 안전 송파, 우리 어린아이부터 부모님 세대까지 모두가 행복한 매력 송파를 위해 저 배현진은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후보자의 보충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게 되면 두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신 뒤에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 질문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 앞에 타이머 보시면서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세계 최하위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경제적인 부담과 사교육 비용, 그리고 여성 경력 단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정책 수립과 또 정부의 그리고 지자체 활동에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추진 방안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배현진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그 저출산 지금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거의 0.6%대로 떨어지는 서울시가 그런 결과를 충격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지난 24년 올해 2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된 그 통계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데 가장 큰 것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 그리고 주택 마련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국토교통원에서도 저출산의 원인 진단에 관해서 주택 매매 전세가의 그 높은 부담, 그 이후에 출산율과 사교육비의 문제라고 꼽았고요. 한국은행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이 부동산 가격 문제 등을 이제 사례를 들면서 집값 문제가 이 출산율 저하에 굉장한 그런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마음이 편해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꽉 막혀 있는 이런 부동산 규제들을 지금 대못을 하나하나 뽑아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한강변 35층 규제 등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재건축, 재개발 완화 정책을 과감하게 풀면서 저희가 2040 서울 도시계획을 통해서도 용적률을 높이고 있고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밝혔듯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혁신, 2025년 무상교육 실시 등의 전향적인 정책으로 여러분의 출산 장려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송기호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저출생 문제의 가장 기본 원인은 주거 불안정 또 그리고 돌봄 부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질문처럼 국회와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합된 추진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늘봄 학교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녁 8시까지 아이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그런 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늘봄 학교의 책임 주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게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그 교육부의 고시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주체, 공간을 다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 기본법을 꼭 만들려고 합니다. 늘봄 학교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당장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정말로 그것을 현실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그냥 일시적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저출생 대책의 전체적인 절차나 체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 기본법을 만들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충 질문 30초, 보충 답변 1분 30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호 후보께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선거 토론에서 받으셨을 때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져서 그렇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흑석 김의겸 사건 그리고 최근에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을 사기로 받게 한 양문석 후보에 관한 의혹 그리고 민주당 공영훈 후보에 관한 의혹 등 청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사건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매우 각별한 사이셨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꽉 메웠을 때 어떤 입장이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저출생 문제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것과 좀 다른 정치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저출생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결국은 주거 불안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 부담인 것이죠. 이 주거 불안정의 문제는 우리 청년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좋은 주택 공급을 어떻게 많이 해주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이라든지 지금 청년 주택도 굉장히 경쟁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고가 아파트 주택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갓 사회에 나와서 또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청년들이 부담을 많이 갖지 않고도 안정적인 주거를 가지고 충분히 이후에 가정생활을 계속 잘 해낼 수 있도록 즉 양질의 좋은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주택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송기호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현진 후보께 답변을 보면 그러니까 일과 육아 병행 그리고 주택 마련이라는 그런 2가지 점에서 저랑 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똑같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부동산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연 부동산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가 됐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답변을 드리면 됩니까? 네, 배현진 후보 보충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사회 통계를 근거로 이제 여러 청년들이 가지는 부담 중에 이 주거 부담이 굉장한 그 결혼과 출산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사례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송기호 후보께서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셨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송기호 후보께서도 공약으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에 관한 그 취지의 공약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더 드렸던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굉장히 2020년부터 각별한 관계를 가지셨고 이미 그때도 두 분이 같은 활동을 동시에 많이 동일한 자리에서 하셨어요. 박원순 시장이 주력으로 했던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거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여러 차례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골목의 벽화칠하기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 더 아름다운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아니면은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절대 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0조의 예산을 투여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한 반면에 한강변의 35층 높이 규제, 이거는 송기호 후보께서도 얘기하시는 재건축의 사업성 결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속도 규제, 이러한 것도 박원순 시장의 정책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답변, 왜냐하면 2020년 지난 21대 총선 선거부터 함께 하셨고 그 정책에 대해서 여태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와 돌연 주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근거가 부족하게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양극화가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라든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 성별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젠더 양극화 등등 자, 보수와 진보의 이념 양극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떠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송기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양극화 문제는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특히 경제 양극화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로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서 수출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간의 협력 상생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플랫폼 경제에 들어왔는데 카카오라든지 배민에서 알 수 있듯이 플랫폼 기업이 너무 지나친 수익을 누리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그런 이 데이터 혁명 기술의 성과가 충분히 서로 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양극화 중에서 경제 양극화 해결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수출 대기업이 세계에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면서 동시에 그 이익이 중소기업에도 나눠질 수 있도록 상생을 더 증진할 것이고요. 또 플랫폼 기업의 이익 역시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과실이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양극화 해소가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배현진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송기호 후보가 말씀하신 경제 양극화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공약을 했고 또 저금리, 장기 자금 공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언론 지면을 통해서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소상공인들이 받아가야 할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을 사기로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송기호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은 배현진 후보께서 답변의 시간이고요. 잠시 후에 보충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따 답변을 같이 주시고요. 네. 특히나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듯이 지난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모와 자녀 세대까지 이제 갈라치기 한다라는 정말 극심한 양극화, 극심한 갈등의 시대로서 표 장사를 했던 세력이 누구인지
과정인지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리라 봅니다. 그 가운데 인국공 사태, LH 사태 등 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의 우리 편, 정보를 알고 있는 우리끼리 내 자녀만 챙기는 양극화의 주범들이 누구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무너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과정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저희 국민의힘에게 큰 힘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님들 각각 답변들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충 질문 30초에 보충 답변 1분 30초. 보충 질문 답변 이어지는 점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송기호 후보부터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이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경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양극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플랫폼 기업들이 발전하는 것은 경제 전반적인 우리 국가 경제는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에서 얻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대단히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플랫폼 기업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그 피해가 소상공인들에게 전이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배현진은 22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 정무위 등 행안부 등 여러 상임위를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파에는 플랫폼 기업 중에 대표적인 배민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또 쿠팡이라는 기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 당국과도 열심히 토론을 하고 그와 함께 또 협력업체로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도 열심히 대답하며 대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배현진 후보께서 보충 질문 30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답변 가운데 질문을 잠시 드렸습니다. 민주당 그 양문석 후보의 그 사기대출 의혹에 관해서 무엇보다도 변호사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 양문석 후보에 대한 이제 고발건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건을 지금 사기대출이 아니다, 편법대출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파트를 팔겠다라는 과거 흑석 김의겸 의원 같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한 송기호 후보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리는 우리 저출생 또 양극화, 제가 아까 경제 양극화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성별 양극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 세대별 양극화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지역구도 아니고 또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타 지역 후보 문제를 질문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송기호는 진심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가 그 원인이 우리 경제에 우리 국민 경제가 성장해 왔고 또 선진국으로 발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 그 참여자에게 충분히 더 많은 과실이 나누어져서 그것이 활력 경제로 이어지고 또 수출 대기업은 수출 대기업도로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통상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과의 단체 교섭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실은요, 사회 진출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또 미래를 계획할 만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 그리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청년들의 취업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자, 정부와 대학들 각종 지원 많이 합니다. 하지만요 통합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게 대부분인데요. 국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 단계별로 만드는 방안 그리고 실천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배현진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스쳐가듯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LH 사태나 인국공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노력을 하면 그 공정한 성취를 보장받는 사회, 이것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그리고 희망의 사다리가 보장된 사회일 겁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함께 이끌었던 민주당의 의원들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체질 개선, 우리 일자리 체질 개선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부 그 기득권, 운동권 세력들이 후배 세대들, 미래 세대들의 몫을 독식하고 마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일이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나의 자녀들, 우리 편끼리는 잘 챙겨주면서 불공정과 상식의 틀을 깨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금 송기호 후보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대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대모 뽑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부 기득권, 귀족 노조 세력들의 어떤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고쳐나가기 위해 과감하고 강력한 개혁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지만 앞으로 해외 통상에 관해서든 국내 내수에 관해서든 우리 청년들이 길을 펴고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네, 자 이어서 송기호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일자리 대책을 단계별로 만드는 방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취업 전과 취업 후로 나누어서 입법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취업 전에는 제가 주변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회사에 대한 임금 정보,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임금인데 과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어느 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정확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임금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또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는 기업들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단계, 취업 이후의 단계에서는 그 회사에서 오래 근속할 수 있도록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매달 12만 원 정도 한 2년 되고 또 중소기업들 부담은 좀 면제해주고 국가가 더 부담하고 해서 2년 내면 한 1,200만 원 정도 받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좋은 청년들이 더 근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국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취업 전, 취업 후 지속 가능한 정책을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런 단계적으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입법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배현진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청년 채움 내일 공제, 내일 채움 공제 이런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자산, 청년들을 위해 그 자산을 만들어 설계하는 사람들을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청년들을 배반하고 실제 저희가 했을 때 하는 그 양문석 후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송기호 후보께서 제대로 답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송기호 후보가 보충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1분 30초. 네. 네, 배현진 후보께서는 자꾸 좀 본질에 벗어난 어떤 질문 공방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시면서 이제 공정성, 청년의 공정성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누가 보더라도 예비 타당성 오랫동안 진행돼 왔는데 갑자기 바뀌었고 거기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고요. 과연 누가 보더라도 국가의 공권력이 일가의 특혜를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우리 송파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거든요. 두물머리를 우리가 송파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굉장히 송파에게 필요한 도로인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공정성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배현진 후보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신 적이 있는지 꼭 묻고 싶고요. 우리 청년들, 이를테면 청년들의 정당한 항의를 틀어막는 이 입틀막 정부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무슨 발언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보충 질문 시간 송기호 후보께 30초를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드린 말씀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저출생 또 사회 양극화, 청년 일자리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좀 집중해서 토론을 하고 싶고요. 제가 방금 전에 자꾸 공정성 이야기하길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배현진 의원이 한 말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자, 그럼 배현진 후보께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지난 국감을 통해서 아마 국감장에서 뜨겁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 수사가 진행되겠지요. 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어떠한 고위공직자라도 죄가 있으면 그 법의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정에 나가 있는 이재명 대표처럼 범죄 피의자가 된 자가 최고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이 공정 문제에 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것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송기호 후보께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원 아니시겠습니까? 민주사회는 바로 자율이 바탕된 사회입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그 마음을 전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안들, 소상공인 사업자로 둔갑을 해서 평범한 딸에게 대출을 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강남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땅을 사고 그것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이러한 사건들이 국민들을 좌절케 하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MZ세대가 심지어 투표를 하기 싫다 하는 말을 할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지금 내일 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지원 대책에 관해서 제가 지금도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송기호 후보께서는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간은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시간 엄수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시민단체 조사 발표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가 180여 개가 넘게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나치게 비대해진 국회의원의 각종 특혜를 폐지하고요. 실질적인 입법 위주의 전문 활동을 하는 생활 밀착형이나 실무형 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송기호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실무형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실무형이라고 할 때는 일을 잘하는 또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런 걸 실무형이라고 하죠. 근데 국회의원의 일이라는 것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죠.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국민 소환제를 제 이 공약집에 제출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특권을 할 때 특권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세금을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국회의원 자리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소환해서 아예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공약을 제가 제출할 만큼 우리 국회의원들이 세금은 많이 쓰면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이를테면 면책 특권 같은 경우 제대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국회의 권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해서 정말 일 잘 못하고 세금만 쓰는 국회의원들은 도중에 우리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배현진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감독을 잘 해야 한다라는 송기호 후보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 또한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그 예산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다녔다라는 의혹을 가진 김정숙 여사의 특히 대통령 1호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라는 의혹 등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요, 2023년 6월에 이미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천을 신청할 때 공천 서류장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라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약이 아닌 결의에 그냥 하는 신용에 그쳤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대표 본인 자체가 오늘도 바로 재판정에 가 있는 범죄 피의자 전과 사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특권 포기는 특권 포기가 아닙니다. 실제 본인들의 손이 깨끗하지 못한 법을 만드는 전당에 범법을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이러한 국회의 모습들 여러분께서 지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이 꼽은 법안 통과율 서울 1위,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상,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 의정 부분 대상 다수, 그리고 경제 입법상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그리고 전국 1위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주민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의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송기호 후보 보충 질문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할 때 꼭 유념해야 될 게 대통령에게도 그런 특권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이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행사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제대로 올바르게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이라고 하는 우리 시장경제 질서에 대단히 중요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대답하면 됩니까? 네. 예.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애석하게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온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한동훈 그 전 법무장관 그리고 저희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렇게 수십 차례 해온 사건을 지금도 밝히지 못했는데 그것을 국회를 통해서 그것도 180석 가까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치적 정쟁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국회에서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이것에 대한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이것을 마치 대통령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호 후보께 제가 조금 이따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여러 가지 저의 그 앞서서 해드렸던 질문, 양문석, 공영훈,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서 조국 후보 같은 법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국민들, 소상공인들, 소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불공정과 비상식의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는 송기호 후보가 국민을 대표하고 특히 품격 높은 우리 송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후보께서는 깨끗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께 자신 있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배현진 후보 30초 보충 질문의 시간을 드리니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송기호 후보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송기호 후보께서 실력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저희 동네에 지금 걸려있는 이 현수막 하나가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그 자리까지 매입 장소까지 확보한 트리지움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한 그 현수막인데요.
이런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정을 통해서 이미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무려 10개나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지역 현안 제대로 네. 파악하고 있으신 건 맞습니까? 자, 그럼 송기호 후보 보충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트리지움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는 그 기본적인 출발이 그 지역의 미랄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 유치원이 폐원되면서 발생한 거죠. 그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트리지움 단지 안에 미랄 유치원이 있었고 그 유치원이 폐원되면서 우리 트리지움 아파트 주민들께서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은 여야 함께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한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미랄 유치원 폐원 이후에 이게 3년이나 지났는데 3년 동안 도대체 송파 지역의 송파을의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아직 지금 매매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현진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건 국공립 어린이집 이게 매매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 미랄 유치원을 다시 재개원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트리지움 아파트 내에 미랄 유치원, 물론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 이름을 바꾸겠죠. 트리지움 단지 안에 다시 유치원이 개원돼서 우리 트리지움 주민들이 아이들이 그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선 송파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송파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번 순서는요, 후보자의 공약을 집중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하게 되면 상대 후보자가 공약 검증을 할 수 있는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약 발표 시간 2분이고요.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역시 30초, 1분 30초입니다. 자, 배현진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하고 개별 질문, 보충 질문까지 끝난 후에 송기호 후보의 공약 발표 그리고 개별 질문, 보충 질문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현진 후보 공약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 배현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송기호 후보께서 미랄 유치원권을 이야기하셨는데 미랄 유치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트리지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진했고 같은 당의 민주당 구의원께서 그 사실을 굉장히 반대하셨다는 것이 구의회 속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저 배현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먼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 그보다 나은 차선책, 그보다 나은 최선책을 찾기 위해 할 것입니다. 다음 4년에 대한 배현진의 약속은 투트랙으로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송파 책박물관 옆 복합문화체육센터, 경찰 지구대 신설 등 지금 21대 국회에서 제가 궤도에 올려놓은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멋지게 완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송파의 품격을 높일 새로운 사업들을 주민들께 선보이는 것인데요. 최고의 품격 도시 1등 송파, 최고의 교육 도시 교육 송파, 그리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편안한 안전 송파, 문화체육 생태 자산을 주민들께 오롯이 안겨드리는 매력 송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2020년 박원순 문재인 시절에 지정된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입니다. 지난 11월에 이미 그 1단계로 오피스텔과 상가, 빌라 등에 대한 단계가 해제됐습니다. 이 문제도 전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21대 국회에서 반석에 올려놓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한 잠실 5단지 재건축 등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재건축 사업들을 잘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도 있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보조 장치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배현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배현진 후보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송기호 후보께서 개별 질문을 30초 해주시고 배현진 후보 1분 30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호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 그 해제 문제는 이 잠실 아파트권에 대해서 사실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강남권에 비해서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또 저희 이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현재 이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는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장의 권한인데 왜 아직도 이게 폐지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제한은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강남 3구를 징벌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부자 동네는 나쁘다라는 인식이 전제된 아주 반헌법적 규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오세훈 시장과 함께 2020년 제가 6월에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긴급 현안 토론회를 개최함과 이어서 지금까지 4년 내내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규제를 족쇄를 채워버리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과 반작용을 염려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족쇄를 풀어버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애시당초 이런 족쇄를 만들지 말았어야겠지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단계적 해제입니다. 지난 11월에 이미 잠실동 일대 그리고 강남구 일대의 그 일부 지금 말씀드린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그런 해제 정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와 반면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남북통상 콘서트,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혁신정책본부장까지 18년도에 했던 우리 송기호 후보께서는 토지거래 허가 제한을 설정한 외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으며 특히나 무역통상 전문가 등 변호사로서도 그 활약을 대단히 하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을 내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 저희가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전부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송기호 후보 30초 보충 질문 해주시고요. 네, 보충 답변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기호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는 저희 두 후보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잠실권 아파트들이 부당하게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로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속하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폐지되도록 할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장도 지금 당장 폐지하지 못한 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좀 더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부당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여야 같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배현진 후보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본인께서 지금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을 계속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으십니다. 박원순 시장과 정치적 철학을 같이 한 여러 가지 그 갈래가 있습니다. 박원순, 송기호, 밥과 법 북콘서트 참석, 박원순, 송기호 서울시장 후보 캠프 혁신정책본부장, 남북 신통상 북콘서트 영상 축사, 이거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제안을 했을 당시 이러한 활발한 그 활동을 박원순 시장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반헌법적 조치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잠실 주공 5단지 주민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잠실 주공 5단지 주민들께 재건축을 승인하겠다고 약속하고 늘 공약을 지키지 않았던 박원순 시장,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제한의 주범인 박원순 시장에 관해서 송기호 후보가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도 오세훈 시장과 보조를 맞춰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민들께 저희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저희 지역의 시구 의원들 이 행정 절차상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늘 신속하게 정확하게 효율성 있게 일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 단계가 지연될 때마다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며 결국에는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현역 1위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토지거래 허가 제한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송기호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선은
무너져가는 우리 경제, 우리 민생을 살려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공약은 기본적으로 우리 송파 경제, 송파 민생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에는 1년에 5조 원의 농산물이 출하되는 가락시장이 있습니다. 이 가락시장의 유통 단계를 개혁하면 적어도 장바구니 물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 상인회가 잘 조직된 전통시장의 물류센터를, 농산물 직거래 물류센터를 가락시장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직접 우리 전통시장, 골목 상권으로 나가는 농수산물이 유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부들께서 전통시장에 더 많이 가실 수 있고 더 어제 경매된 물건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물가를 꼭 잡는 그런 민생 공약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외국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잠실 마이스 개발합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컨벤션 산업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송파 아이들에게 질 높은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 특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단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생태 감수성, 이웃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의 필요한 품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천을 생태교육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송기호 후보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별 질문 답변, 보충 질문 답변 시작할 텐데요. 자, 질문은 30초 이내, 그리고 답변은 1분 30초 이내 좀 체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배현진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드렸던 내용인데요. 미랄 유치원 건은 저희 주민들과 제가 3년 넘게 가장 고통스럽게 또 추진했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잘 이미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 3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리지움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들 그 추진권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탄천 둘레 숲길을 생태적으로 조성하는 공약까지 무려 10개의 공약이 제가 이미 추진한 그 사업들입니다. 후보께서 혹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이런 공약들을 내신 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네, 송기호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랄 유치원 문제는 이미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영동1구 바로 옆에 현재 미랄 유치원 현재 폐원 상태죠. 미랄 유치원, 그러니까 특정 유치원을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트리지움 단지 안에 유치원이 폐원된 상황,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는 여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누가 먼저 하느냐 또는 누가 먼저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랄 유치원을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배현진 후보만 그 문제에 앞장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지역 현안을 모르고 무슨 공약을 뭐 그대로 공약만 그대로 100개 쓴다, 100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듯이 해수로 30년 전에 우리 송파에 와서 두 딸을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역시 송파에서 모셨습니다. 송파 골목골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송파 현안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탄천은 제가 살고 있는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주 거의 주말이면 항상 꼭 갑니다. 지역 현안, 우리 송파 골목골목은 송파에서 해수로 30년 살고 있는 제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배현진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미 추진을 그 예산을 확보 완료해서 장소까지 다 만들었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 내년 3월에 개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송기호 후보 예전에 2004년 2월에 이재명 대표 고난의 리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단짝으로 활약하셨는데요. 공보물에 예비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가 있는데 실제 지금 후보 정보물에는 없습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 부끄러우십니까? 자, 이제 송기호 후보 보충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재명 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우리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입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3명이 경선을 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 대표급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그 3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송파을에서 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당의 민주주의에 따라서 우리 당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박지연, 홍성용 세 후보를 놓고 시민과 당원들이 투표해서 그 경선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런 흐름에 의해서 제가 후보가 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3인 경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후보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질문하신다면 저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너무 못한다. 국민의 말과 입을 틀어 막고 있다. 국민의 말을 너무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많은 비판을 듣고 계실 텐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질문 답변은 시간상 공정성을 위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자유 주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역시 두 번의 질문과 답변, 질문은 30초 이내에 해주시고요. 답변은 1분 30초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질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송기호 후보부터 30초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토론이 우리 국가에 대단히 중요한 현안에 좀 집중되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배현진 후보가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우리 이 국민 경제를 무너지게 하고 망쳐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배현진 후보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배현진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망쳐놓은 부동산 그리고 외교 등의 많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폭탄으로 떠안아 하나하나 수리해가고 수습해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도미노처럼 쓰러뜨리기는 쉽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세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과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가 정책도 오늘 뉴스 나지 않았습니까? 송기호 후보께서 보고 오셨으면 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전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 확인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거나 또 정부가 제안으로 낸 많은 그 국정과제들을 사실은 국회에 많이 발목 잡아두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국회에서 다수의 입법 그 의석을 무기 삼아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밖으로는 민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는 자기 보신을 위한 가짜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와서는 정말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을 위한 민생 입법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법을 정직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 본인, 입법기관 본인의 양심을 가진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송기호 후보께 드렸던 가장 중요한 질문들, 국회의원의 양심과 정직에 관한 질문들을 모두 회피하시면서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보충 질문입니다. 우리 송기호 후보께서는 이제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요. 배현진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보충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송기호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말을 도저히 듣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송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송파구청장이 송파의 교통과 산업의 근간인 송파대로 10차선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10차선을 8차선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국민의힘 소속 배현진 후보가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송파대로 축소에 대한 배현진 후보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송기호 후보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파 8차선 도로를 10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교통 부담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저는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그 문제에 관해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탄천 동측도로라는 그 현안 사업을 과거로부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 도로상의 교통 과밀 문제이기도 한데요.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10년 가까운 재임 기간 동안 탄천 동측도로 그 재생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1단계 구간 사업으로 오세훈 시장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잘 또 진행이 될 거라고 단계적인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정작 하지 않으면서 늘 남탓만 하는 그런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송기호 후보께 거꾸로 저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원금 널리 주자고 많이 하시면서 정작 일하려고 하는 그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지역 현안, 오래 살아서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 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10가지 기추진 사업들을 어떻게 하다 공약으로 내셨는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주셔야지 주민들도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역 현안 모르고 내신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제 배현진 후보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30초 이내로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임하고 있는 선거는요, 지역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본인의 양심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 송기호 후보께서 예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하늘의 도움으로 큰 고비를 넘기셨다. 고난의 리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이미 전과 사범에 현재 범죄 피의자로서 오늘도 재판정에 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러 범죄 혐의가 있는 후보들이 민주당에 수두룩한데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기호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가 우리 민생의 문제 또 이번 총선의 중대한 의미인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문제에 집중되지 못한 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배현진 후보가 피습이라는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 드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이재명 당대표 가 구사일생으로 그 위기를 넘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위로의 말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정부가 마치 문재인 정부인 것처럼, 네, 지금 시장이 어느 분이 시장인 것처럼 과연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토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가의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금의 민생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을 책임져야 될 정부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까? 이 윤석열 정부, 제가 대파 875원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파 875원을 집게 만든 그 무능하고 아첨꾼이 있는 이 정부를 꼭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질문 답변 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예비 질문 하나 더 네. 자, 보충 질문 답변으로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기호 후보께서 보충
자, 그렇군요. 예. 자, 요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배현진 후보께서 네, 개별 자, 질문 30초 그리고 송기호 후보 답변 1분 30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나온 거죠? 자, 자유 질문이기 때문에 자, 배현진 후보 개별 질문 30초 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또한 죽음을 모면한 그런 피해자이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을 폄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법률 특보로서 이재명 대표의 고난의 리더라고까지 표현하셨던 송기호 후보께서 정작 본인이 법률가인 변호사의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피의 혐의에 관해서나 당에 있는 많은 그 얼룩진 모습들에 관해서 유독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깨끗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송기호 후보 보충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사시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못 뽑겠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도저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보수적인 분들조차 이제는 이 나라가 이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 현장에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반성했습니다. 또 제가 신문 기고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왜 그렇게 되는지 백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부, 저희들이 지금 정부보다도 더 잘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게 꼭 한 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토론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맺은 말 시간인데요. 자, 이제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 마무리 시간을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후보 멘트 마무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송기호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로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청사진을 전혀 펼치지도 못하게 의회의 입법 독주로 인해서 정책 법안들이 많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법안, 민생을 위한 것, 그리고 국가 경제와 외교를 위한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에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기회 다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배현진은 4년 전 송파의 주민들께 가장 유능한 참모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성과로 저희 지역에 7,100억 넘는 예산을 가져왔고 지금 송기호 후보가 잘 알지 못하시는지 알고 일부러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10개 넘게 이미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셨을 정도로 많은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 정책 더 열심히 단단하게 헤쳐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변화는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큰 사업에서부터 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를 넣는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소중한 기회를 보온하기 위해서 매년 세비 1,000만 원씩을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마음으로 기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 배현진은 언제나 반듯하게 송파의 얼굴을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품격을 높이고 아이들과 부모님까지 송파의 미래를 더 밝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흥사단을 지키고 조선 왕실 의궤를 제자로 돌려놓는 작업을 완료하듯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최고가는 1등 일꾼이 되겠습니다. 송파 가족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구태 세력을 청산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국민의 참모를 뽑는 그런 자리입니다. 범죄 세력이
입법 독재하려 입법 전당에 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품격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송기호 후보 마무리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송파구 유권자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바른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 무너져가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공 조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못한 경제 성장률 1.4%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셨듯이 윤석열 정부는 마치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민생, 이 어려운 경제를 해결해야 될 윤석열 정부와 그 참모들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들 일가의 특혜를 보호하면서 과거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표로서 여러분의 뜻을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무능하고 나쁜 정권을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 수출로 먹고 살았습니다. 수출 경제 계속 회복하려면 안정적인 국제통상 필요합니다. 국제통상 전문가 저 송기호가 우리 경제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송파에서 2딸 키우면서 햇수로 30년 살았습니다. 송파 골목골목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송기호가 우리 송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마을 변호사, 송파 마을 변호사, 우리 송파 아이들을 위한 학교 폭력위원, 송파를 위해서 공익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송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이렇게 맺은 말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 시간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잘 따져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거 투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사전 투표일 5일, 6일 꼭 투표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송파구 을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